지난 19일 순천중앙동 지하상가 내에서 순천시내물상가 번영회와 금꽃예술촌이 주관하고 오학은 전라남도 의원과 이봉남 순천시의원이 주재 발표로 순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원도심 소상공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톡톡TV가 지역 정치인들의 소상공인 지원 방향에 대해 견해를 듣기 위해 콘서트 진행 과정을 담았습니다. 취재 조용호 기자입니다. 또 전환을 시켜주시고 또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자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든 간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오학원 도의원님께서도 시민 한 분 한 분, 주민 한 분 한 분을 또 선심을 다해서 또 맞이하고 만나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또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이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저는 오늘 이제 뭐 이게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질의응답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좀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갖고 계셨던 생각들이 있으시면 서로 나누고 이 자리가 이제 공교롭게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또 이런 자리를 또 지역 의원으로서 먼저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심성의껏 또 말씀 듣고 그동안에 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 또 자문 주신 내용들 또 우리 평소에 우리 오학원 도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또 방침이라든지 또 방안 또 미래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에 어떻게 좀 접목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역구원으로서 달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많은 자문해 주시면 더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각 상인회 회장님들 비롯해서 기관의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순천이 더 큰 순천이가 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역대 시행령 중에서 순천 시장의 우선순위가 지역 경제를 살리든가 혹은 활성화시키든가 이런 데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5년 전부터 시내 중앙동에서 자영업을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뵙고 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달라지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한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고군 검토하시고 사업을 꾸려가시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히 경이스럽고 저는 존경할 만한 일이다.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부할 거라고 봅니다. 만 이렇게 황폐화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가. 연양동은 가면 또 연양동도 이미 원도심이 돼 있다고 그러고 순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 자체가 외부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측면이 첫 번째 있을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 지역이 어쨌든 간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순천 전체로 보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인구 유입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면은 사실은 지역의 상권들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순천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량이 얼마나 된가요? 한 100억 원을 된가요? 일시적으로 왜 자영업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렵냐면은 사실은 이전에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흔히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지역의 재화가 돌고 돌아서 다 먹고 살만 했어요. 옛날에는 각종 동호회 모임의 회장을 누가 맡았냐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맡았어요. 그리고 총무를 누가 하냐? 다 공무원들이 했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각종 동호회, 계모 이런 모임들에 보면은 대부분 회장을 공무원들이 하고 잘 안 하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역의 총 재화가 정해져 있는데
대형 할인점이 생겼죠. 전자상거래, 모바일, 홈쇼핑. 지역의 저하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는 계속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끼리 경쟁은 심해지고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유입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런 지역의 저하 총량이 줄어든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얼마나 많이 늘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에 마케팅 차원에서 저도 대기업 생활도 해보고 기업에서 일자리도 뭐 자영업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여기에 프로그램 마케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살아갈까요? 물론 그것도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죠.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유입을 만들어낼 거냐. 두 번째는 지역화폐 발행량을 예를 들면 최고로 편한 시스템을 갖춰서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 우리 순천 시민들의 가치본 소득을 넓혀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소비, 구매력으로 연결할 거냐. 이런 게 시장의 우선순위가 되면은 지금하고 또 다른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시정도 적게 하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많이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미안하게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모임들 대표하시는 분들끼리도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방법들을 찾고 괜찮는 게 우리 일이니까 그러다 치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도심 재생에 관련된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원도심을 놓고 본다라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봉남 의원님께서 저번에 잠깐 환담을 했는데 굉장히 원도심 우리 도심 재생 관련해서 원도심 관련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서 현재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심 재생 사업이잖아요. 도심 재생 사업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청주 여건을 높여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 이 취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땅과 건물을 매입을 해서 흔히 말하는 그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지역 발전보다는 조금 보상 위주로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던 이봉남 의원님께서 우리 원도심의 도심 재생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말씀 좀 편하게 해주십니다. 네, 조금 전문가시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자칫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전달만 이렇게 하는 이런 또 토크쇼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프로에 계신 분들께서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좀 듣고 싶고요. 이제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원도심에서 어떤 기간을 또 경제활동을 하셨던 어학원 노예를 비롯해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그동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2014년 후반기부터 이제 지역구가 되면서 그때 한 중앙인 1차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되어서 2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선도지역 사업을 처음 했을 때 만약 내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우리 향동과 중앙동 이 원도심을 다시 바라보고 한번 이 주체들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방향을 구상해보자라고 하면 현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중앙에 사실 첫 번째 선도지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좀 많이 있었죠. 저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 개선도 있고 또 기지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해서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뭐 주거비 개선도 되고 여기에서 또 경제 주체들도 만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을 통해서 이 죽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살려내면서 거주하는 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와서 이 도시가 활력을 가져가는 이런 차원이 도시재생의 이제 중심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 향중앙 같은 여기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봤을 때 전혀 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없고 전혀 안 되었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중간적인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요 지역을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활력을 얻고 가거든요, 실제. 이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또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외지에서 온 분들을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동네를 쭉 돌다 보면 또 와서 여기에서 본인들이 활력을 또 얻고 가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선대사업을 통해서 이 도시의 그동안의 한국 개선들, 그 기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향중앙 같은 경우에 일부러 좀 제어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원도심에서 첫 번째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은 주차장 조성 사업을 그 전에는 적어도 도시재생 선도 사업 하기 이전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 이화동도 있었고 중앙동 상권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런 기반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 지금 선도지역 사업을 하고 나서 전원장점, 역점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선도 사업을 했던 향주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놓친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추진해놓고 나서 자꾸 지역만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도시 먼저 추진했던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과 그다음에 이걸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반들을 도시적 선도 사업을 통해서 해놨지만 여기에 따른 각 공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말 이제 경제의 주체로서 여기를 채워가고 그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이 원도심 현재 향중앙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도심은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실 많이 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의 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체험거리들 그리고 문화 역사 그리고 중앙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런 공간들을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채워지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 정도 조금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후에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이 주체들이 이 원도심 그동안 이 기반 위에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가져갈 우선순위들을 하고 주체들께서 마련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들을 지속적으로 누가 바뀌든지 또 이렇게 한동안에 이걸 명문화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또 해결하고 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또 같이 방법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또 우리 도정이든 시정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영역 구성하고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 활성화되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문화의 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리에 지금 부읍성 광장이 남문동 광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남문동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방안이 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가 구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 자체가 안 돼 있고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사실 미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사실 못 찾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즐길 공간들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테마 자체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그냥 그 건물만 지어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사실은. 그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돈을 주고 엄청 돈이 많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공간들은 시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 만들어 놔봤자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순천 여기 중앙동 여기 뭐죠? 시장에서 지금 호남사거리까지가 양쪽이 지금 다 주황색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아니 흰색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게끔 못하게끔 미리 구비를 해두셔야 주차장으로 유입이 되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 거리를 구경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지금 저기 다 회원들이 사인해가지고 서류를 낸 걸로 압니다. 근데 검토만 되고 있지 시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시의원님을 만나고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공문화시켜서 냈지만 저희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이거는 사실은 문화의 거리에는 대부분 학교 수업들이 많습니다. 공방에 교육청 수업들이 많은데 저희 인근에 옆에 있는 광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체험 교육이나 이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을 하면 포인트를 줬다고 합니다. 학교에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근데 저희 순천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다 외부로 가고 외부의 강사를 들여와서 수업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홍보를 저희 문화의 거리나 여기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엄청 재능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외부로 유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희는 사실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교육장님 찾아가서 교육장님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계속 움직이고는 있지만 저희는 상인의 회원이고 이제 조그만 단체다 보니까 그런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시 자체적으로도 문화의 거리를 예술인의 거리로 만들어놨으면 예술인들을 그쪽에 오면 예술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찾아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프레나트 지금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화의 거리에 포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놨으면 그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트가 이렇게 딱 줄져 있으면 문화의 거리에 가면 그렇게 꽤 볼거리가 많더라. 공방들도 많고 이런 예술품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네들 행사하기 위함으로 포차를 들여놓고 저희는 어떻게 나누려면 여기 양팀, 여기 양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 동선에 맞춰서 그냥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은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건 엄청 큰 거거든요. 문화 거리로 오셨을 때 이런 공방 홍보가 되고 또 찾아오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라 사실 그때 판매도 중요하지만 찾아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버리는 문화예술과 정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관광에서 거기에서 끝나서 여기로 가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올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는 이제 조만간 아마 문화의 거리에 카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방 거리가 아니고. 집주인들이 월세가 올라가니까 공방을 안 내놓습니다. 카페, 식당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들어서서 저도 여러 차례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제안도 하고 또 이후에 사실 이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현상들을 바로 손을 수는 뭐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 차례 들어왔던 이제 민원, 그 개편, 또 이런 제안들 이제 취합해서 문화예술과 여러 차례 저도 테이블을 좀 가졌는데요. 일단은 내년도 이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남원터 주변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어두운 길은 이제 낮은 가로등 설치하고, 또 지금 공조기 쪽에 조금 경관 사업으로 해서 이제 요 중앙동과 문화의 거리 쪽을 좀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이미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이제 일단 예산은 지금 일정 부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한 내년에 반영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미로라든지 또 위치에 대한 불명확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뭐라는 게 내년에 일정 정도 좀 사업기가 쓰면 제가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하셨던 분들하고 해서 또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너무 제약적이고요. 보통 보면은 청소년장 같은 경우 11시에 오픈해서 8시에 문이 닫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 창작 활동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순천에 뭐 창업사관학교도 들어와 있고 많은 것들이 와 있는데 그게 연계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청춘창고 같은 경우에 시설비를 뭐 몇천만 원 들여서 들어간 상태에서 2년 지나면 다 철거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냐 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청년들이 지금 보면은 유식업에 왜 치중이 되어 있냐면은 크리에이터가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배워서 그거를 상업화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는 게 이번에 그 국가정원 박람회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제품들이 순천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제품보다 광원리품 하동이나 이런 하 지역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의 거리도 있고 지하상가에도 공간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좀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상인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상가에 와서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크리에이터적인 업무를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 실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거대책 따로 있고 농업대책 따로 있고 아까 크리에이티브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청년들에게 뭐 적지 않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일정 정도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또 그걸로 끝나고 수많은 정책들이 국가나 지방정부랑 똑같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죠. 통합적 관점에서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그것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냐, 그 얘기인 거잖아요, 핵심이.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 순천시, 순천시 도도 마찬가지지만 뭐 청력 정책관부터 다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행정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들만 행정에서는 따라가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대안을 주기보다는 대안을 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허전한 마음이 현실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토가적 관점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잠깐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국가의 대통령을 뽑으면은 당정청이라고 하는 쉬운 말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집권 세력, 이게 집권 여당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권 세력이 되어서 시정에 여러분 뜻을 반영해서 직접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이런 얘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회장님들이나 간부 집행부은 우선 이렇게 제한적으로 모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답답한 부분을 항상 하소연만 했지 여러분들은 직접 책임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냥 방법들을 찾는 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들 있으면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안 하냐? 이렇게 계속 우리 압박을 하면서 그 행정이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 권익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일들은 답답해요. 만약에 내가 그 책임자라면은 바로 그냥 공무원들 그 관련해서 오시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오학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면서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다들 어렵지만 이제 소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제일 이제 어려운 지금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지속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간헐적으로 좀 진행됐던 이제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비대면 그 상황에서 온라인 마켓, 온라인 판매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각광을 좀 받고 있고 또 일부분은 그 사이에 또 그런 공간을 구축을 해서 또 한측에서는 또 그쪽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분야를 또 생기고 이제 했는데 다른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역 온라인 마켓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뭐 민생 PD도 있고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모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좀 제안을 사실은 좀 해오고 있거든요.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그림으로 이게 잘 이렇게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제안을 뭐 팀장님하고도 좀 말씀을 좀 나눠보기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자꾸 저는 이제 테이블 얘기를 좀 하는데 우선은 좀 모일 수 있는 공간 상시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이 공간들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공간을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센터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또 이후에 이제 또 사업비 확보할 때도 이제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우선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풀리거든요. 그런 생각도 나누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바쁜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책임을 좀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마켓과 관련해서는 전 정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소상공인 대표 브랜드가 사실은 그 측면에서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온라인 마켓가 어떤 한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지금 뭐 문화의 거리, 또 시내몰, 우리도 소상공인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공통적으로 여기서 아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분야만 만들어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하는데.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그래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제는 신이거든요. 여건이 나아질 것 같으면은 주머니를 열죠. 그러려면은 주머니를 닫죠. 지금 우리가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세계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가 흘러갈 때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순천 지역만큼은 좀 바뀌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은 생태와 환경,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적지 않는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장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1년에 700만 명이 오는 순천의 관광객들이 1박 2일 평균적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씁니다. 적어도 지역 경제에 1조 이상의 돈을 떨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순천은 그런 중요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먹거리, 장거리 때문에 다 떨어 보내고 말이죠. 시민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순천도 좋은 바다도 있고 좋은 산도 있고 좋은 뜰도 있고 좋은 역사적인 자리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잘 가꿀 것이냐. 적어도 순천 지역경제에 1조를 떨 수 있는 그런 순천시정이 된다면 지역은 바뀔 것이다. 당연히 여기도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참 살기가 좋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 창출, 청년들의 실업 문제, 또 중장년의 적지 않는 일자리 수요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대형 병원 유치, 그게 의대 부속병원이든 어디가 됐든 뭐 삼성이나 아산, 본원이 됐든 대학과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이게 순천의 운명의 게임 체인지가 될 거라고 특별한 혜택들을 줘야만이 올 수 있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순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도김치, 내일식품, 성주의 발효식품 연구센터 등 식품관련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반 상담들을 만들어 놓으면 쉬운 말로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 전용 산다는 고표수 정화 처리 문제가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대동 업투기 산약식품 기업들이 순천에 옵니다. 그런 직접 고용 창출과 지역의 부가치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변하는 겁니다. 관광객 700만이 지역에서 보고 먹고 자면서 돌아다니고 돈을 쓰고 직접 고용 창출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정말 지금 OECD 국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아직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근로자들이 순천은 전체 근로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머니에 가치분 소득을 복지적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이재명 우리 민주당 후보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를 지금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억, 300억, 400억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시민들에게 복지적 재원으로 지급된다면 지역의 자영업 상권들은 또 다른 게임 체인지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순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원도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이 우리 원도심에도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외곽 신도심 쪽에는 이미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흔히 말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고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으로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시에서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은 조례를 만들어서 원도심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왜 기업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도심재생 사업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좀 더 잘하기 위한 욕심일 뿐이지 그게 돼서 원도심이 주거 여건들이 정부 여건 중에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원도심에 사람이 더 많이 살고 특별히 지금 뭐 동해동을 비롯해서 일부 하다못해 과거에 삼산중학교 자리도 지금 교육청하고 중원건설하고 같이 지금 부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원도심에도 이제는 광역 재개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중도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일대에 나와서 흔히 말해서 이게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원도심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조여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출항도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공영 재개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문화의 거리에 맞는 특성화되면 특히 원도심 문제가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이 광장의 문화가 오는 거예요. 아까 관광객들이 700만 명이 와가지고 일정을 쓴다고 칩시다. 그 원도심 와가지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국가정원에서 왜 관광객이 원도심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원도심 와가지고 특별하게 뭐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적어도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볼거리든 먹거리든 장거리든 이런 것들이 같이 구축이 됐을 때 원도심에도 사람이 넘쳐나고 일단 사람은 넘쳐나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지역경제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좀 속된 말로 왜 당신은 경제밖에 얘기 안 하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은 경제가 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작용은 나중에 고민해도 됩니다.
지금은 당장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도심의 발전 전략들을 충분히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장천동, 중앙동,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곡동 이런 개별 동만 문제가 아니더라. 제가 항상 가서 느끼는 거지만은 장천동에 가면은 장천동 주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죠. 개별 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역사를 함께 해왔던 원도심이 쇠락하고 다시 원도심을 부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 게 순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운명입니다, 운명. 다만 그 운명적 측면에서 순천시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제대로 접근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시정의 우선순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들 하긴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중소상공인 회장님들, 집행부 그리고 여기 우리 자영업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헛소리도 했지만 답답하게 가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이 그렇게 바뀔 수 있고 바뀌었다면 경제는 힘이고 그 희망 속에서 저는 분명히 오늘보다 나은 미래가 존재할 것이다. 그 길을 같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 TV.